이제 원서 쓰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제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술은 잘 아시다시피 수시 전형 내에 있어요. 이제 교과, 학종, 논술이 있는데 교과나 학종은 이제 아무리 학종이라고 하더라도 정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 제자분들을 많이 봤을 때 내신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내신 성적은 이제 따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금 고3들이 기반이 여기를 활용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N수생 대비해서 정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논술 성적은 정시 수능 성적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고3 아이들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능이 최저가 있는 논술이 있고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논술이 있는데 당연히 최저가 없으면 경쟁률이 세죠.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20대 1, 작년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80대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같이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 전에 보는 대학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30대 1, 40대 1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 명이 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경쟁률이 조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씩 오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성적 대비해서 그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인데 논술로는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되시겠죠. 그동안 하시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종이랑 교과도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고 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까지 해야 되나. 더군다나 논술을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시험이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제자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여기 은평만 출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치부터 저쪽 지방에 있는 특목고까지 전국에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여러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대치동에는 이제 전국구를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평촌에 있는 친구도 오고 분당에 있는 친구들도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와요. 이제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언제 왔었냐면 육모 끝난 직후에 왔어요. 육모 끝난 직후에 왔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실질적으로 한 4개월, 5개월 미만이었죠. 근데 이 친구는 평균이 3등급 중반이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목고 대비 일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무리 세특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란을 생기부를 잘 꾸려도 특목고 대비해서 비교 내신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외고 5등급과 일반고 5등급을 동일 출발선으로 교수님들이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일단은. 근데 일반고 기준으로 3등급 중반이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인서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학종으로. 그게 현실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학종으로 갈 수 있었던 대학교가 가톨릭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분교권, 그 정도가 정말 현실이에요. 학종으로 붙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수능이 잘 안 나와요. 4등급 나올 때도 있고 5등급 나올 때도 있고 컨디션 안 나오면 6등급 나올 때도 있고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전형적인 문과 학생 유형이에요. 국어도 잘 나오면 1, 낮은 1, 그 다음에 심하면 3등급 1에서 3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최종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어쨌든 3등급 중반으로 목표가 좀 셌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중반이지만 학종으로 가톨릭대가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거기를 가긴 싫었던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여기를 가가지고 눈은 중경 외시 이상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에 안 찼던 거죠. 그래서 아예 재수를 할 결심을 하고 일단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한학종 최악을 고려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대학교를 이제 부모님하고 합의를 해서 하나 원서를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온 원수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각화 시켜야지 그 입시에서 분산을 해야지 걸릴 확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논술을 제대로만 공부하면은 수능에 굉장히 상승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 출제 범위가 수능하고 동일해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능 특강 연계율이 지금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수능 특강에 있는 재심은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문, 경제, 지리 이런 게 융합적으로 재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논술 공부하면 수능에 많이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 친구는 최저 있는 데를 일단은 다 넣었어요. 왜냐면 최저 없는 데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져서. 그래서 방학 동안 그러니까 주 1회는 기본적으로 정규반으로 듣고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특강을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주 2회 정도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에 이제 기말 끝나고서 다 수능에 올인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계획표를 딱 세운 거예요. 한 5일 정도는 수능 열심히 하고 하루 정도는 논술, 하루 이틀 정도는 논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논술에 집중 투자해도 하루 종일 논술만 안 하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이제 수능을 하고 그래서 논술 3개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보통 1개 대학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작년에 3개 대학을 동시에 합격해서 다 최저 있는 학교래요. 그러니까 서강대, 한국외대, 공교, 홍익대를 해서 당연히 서강대를 들어갔어야죠. 근데 과는 사회과학부로 갔었습니다. 얘네는 단과대학별로 뽑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3합 7이고 그러니까 이것 빼고서 3합 7은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외대는 2합 4예요. 그러면 국어, 영어 조합하더라도 4가 되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외대 경영학과는 쓰면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외대는 문제 유형이 복불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세부 조건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시키면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논술에서도 이제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2순위 때는 대부분 수능 최저를 많이 보세요, 교수님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논술이지만 전공 적합성을 보거든요. 경영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성적은 2순위를 고려했을 때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낮으니까 경영학과는 논술이지만 못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가 높기 때문에 한국외대 인문이라든지 어문이라든지 여기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3합이 되기 때문에 3합 8이 되기 때문에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작년에 고3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을 못 썼습니다, 원서를. 예, 이게 패스, 논패스 조건이긴 하지만 최저 없는 곳보다는 최저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지 자제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서강대 그러니까 채은이하고 시은이 부모님이 오픈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외대도 붙었어요. 외대 정치외교학과 됐네요. 그러니까 경영을 못 쓰는 거야. 아까 수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올 경우를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에 얘네도 단과대학별로 뽑기 때문에 홍대도 좀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4명 뽑는 거에서 합격할 확률하고 15명 뽑는 경우에서 뽑힐 확률은 15명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당연히 서울대 가야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작년 제자입니다. 작년에 제가 좀 대박이 났어요. 3개 대학교씩 합격하는 친구랑 2개 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이 대치동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복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는 양명여고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2년 준비한 학생입니다. 2년 준비했는데 3등급 초반이니까 일반고 이제 그러니까 교과는 못 씁니다. 학종으로 가는데 학교에서 얘가 생기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것도 좀 아슬아슬한 성적이었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해서 일단 본인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대학교인데 본인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채은이보다 수학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채은 제자하고 예원 제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채은이가 단기간에 논술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어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논술이 어머님 생각하시다시피 100일장 뭐 이렇게 뭔가 문학적이고 그런 거를 에세이를 쓰는 거, 창의적인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요. 대학 입시는 공정하게 채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능 독해 있죠. 예, 거기서 나옵니다. 독해가 좋아야 돼요, 일단은. 근데 독해의 기준은 문학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거는 비문학 능력에서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국어 성적이, 비문학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논술이지만 국어가 한 5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힘들어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독해가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독해 능력이 안 되는데 표현력만 좋으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예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절대로 뽑지를 않습니다. 독해가 일단은 쓰는 것보다는 정답성에 관한 독해가 가장 중요하니까 수능 성적이 논술에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특히 제시문에 많이 나오는 게 탐구 과목하고 국어이기 때문에 이 성적이 좋을수록 논술도 잘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얘는 그래서 3등급 초반대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3학종을 쓰시고, 예, 그래도 학종에서는 많이 불리한 점수는 아니잖아요. 가장 치열한 구간이 여기잖아요. 2점대 구간에서 3점대 후반까지 보통 학종을 많이 쓰는데 얘는 그래서 3학종을 넣었고 논술을 이제 5개월을 준비를 이제 처음에 5개월 정도 왔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준비한 기간이 적었었기 때문에 구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얘는 안 됐습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 선생님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고맙게도 저를 다시 찾아와 줬어요. 그때는 이제 수학이 얘가 안 됐기 때문에 재수할 때도 어떻게 썼냐면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여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여기 성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수능도 담보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배탈 날 수도 있고 밀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 그렇다고 수학을 놓지는 않았어요. 혹시 최악의 경우로는 정시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6논술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놓지 않고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저 지금 잘 맞추고 6논술에 올인을 해서 얘도 작년에 논술 세계대학을 동시 합격했습니다. 중앙대가 3학 6인데요. 지금 이거를 더하면 2, 2, 3, 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앙대를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을 1등급하고 같이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영어가 2가 나왔으니까 영어 1이죠. 1하고 2하고 되니까 딱 맞았죠. 그리고 논술을 굉장히 잘 썼겠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예, 다 열심히 하니까 특별히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랑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2학 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정시 성적에서 5가 나오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당연히 못 갑니다. 지방권이고 KCX다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당연히 학종으로 갈 수, 학종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중앙대 못 씁니다. 일반고이기 때문에. 특목고면 가능성이 있어요. 특목고는 중병 외시 이상 갈 수가 있는데 일반고이기 때문에 학종으로 중앙대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본인 그 한 상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친구가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서 접수율이 180대 1이래요. 2학 5만 되면은 건국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그래도 높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80대 1, 90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중앙대를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율이 높아요. 얘네 한 80대 1 정도 되는데 실제 경쟁률이 15대 1까지 떨어져요. 왜냐하면 2학 5보다는 3학 6이 걸리는 게 많아서 학생들이 못 맞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던 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3대 1, 평균적으로 24대 1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만 4만 6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중앙대를 보려면 영어가 2가 안 나오면 좀 힘듭니다. 문과 학생들은. 이게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조합하기가 편합니다. 수학을 좀 잘하기가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대는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합격률이 올라가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홍익대도 마찬가지예요. 4만을 맞추기가, 4만 8을 맞추기가 어려워해요. 2하 5분단은. 3개가 걸리면 조건이 많아져서 너무나 이 친구는 홍익대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학교에서 증서가 날라와요. 당연히 선생님 저 건국대라고 중앙대 합격했어요. 중앙대 가야죠. 이 친구는 더군다나 중경 외시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보람있게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잘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일단 이 친구들 사례를 보면은 물론 이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죠. 3개까지 합격한 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 합격하기도 힘들지만 지금 학생들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학종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학종도 굉장히 피튀기거든요. 0.00 1점 가지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눈높이에 만족스러운 대학교를 생각보다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목 학생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논술에서는 저는 최저 없는 대학교는 잘 추천을 안 해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날고 기워야 돼요. 최저 있는 대학교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국어가 한 4등급 정도 나온다면, 논술을 제대로 배운다면 비문학 성적이 한 1등급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내신 반영률을 점점 낮추는 추세예요. 그리고 낮추거나 거의 없애고 있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도 논술 경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교과 내신을 아예 없앴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플러스 논술로만 가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논술 전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랑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내신을 이제 조금 반영하느냐, 아예 반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도 내신 반영 안 하고, 외대도 내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 6등급, 논술에서는요, 대부분 2점대 후반부터, 정말 잘 보면 2점대 후반이고요. 보통 논술 보는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은 3등급, 4등급, 1등급짜리는 논술을 안 봅니다. 당연히 교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내신 3, 4등급이 불리한 등급이 아니에요. 논술에서는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교가 6등급 밑으로 갈수록 3등급 반영률하고 6등급 반영률하고 점수 폭이 낙폭이 큽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논술이지만 내신 성적 등급이 7등급, 8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능 최저로 가면서 교과 내신이 없는 대로 써야죠, 전략을. 학생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가 원래는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최저를 도입했어요. 이 친구들은 2, 3합 7, 서강대랑 똑같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보면 되고요. 이런 건 좀 중요한 자료예요.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내신 반영 10%를 하는데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단국대도 정시로 들어가려면 되게 힘든 대학교예요. 좋은 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3에서 6등급까지는 내신 10%를 따지면 0.6밖에 안 깎여서 단국대가 또 논술 변별력이 높아요. 이 갭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난이도가 높아서 7등급 때는 마이너스 5.6이 깎여요. 그럼 논술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여기 데미지가 심하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대학별로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럼 단국대를 생각하는 친구는 내신은 7등급이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 논술 변별력이 셉니다. 그래서 3에서 5등급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세기 때문에 6등급까지는 볼만해요. 논술이 워낙 어렵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서강대급으로 어렵게 나와요.
변별력이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점이 되더라도 논술을 잘 봐버리면 이 점수가 커버되는 구조인데 7등급부터는 좀 힘듭니다. 7등급이 가장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대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남학생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일단은 반토막은 유리하게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2하 5인데 6등급도 괜찮습니다. 숙대 난이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빨리 쓰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독해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6등급도 볼 수 있는데 7, 8등급도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기대, 아주대.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반영률이 조금 센 대학교입니다. 20%. 근데 이 20%가 순수하게 교과 내신 성적을 상위 8개 과목, 상위 5개 과목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조합하는 게 다르긴 한데 봉사 플러스 출결이 10%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순수하게 교과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봉사가 10%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논술 90대, 봉사 출결은 거의 만점일 거기 때문에 90대, 교과 10%가 되는 거죠. 근데 가톨릭 때는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7등급까지 0.7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톨릭 때 난이도가 학생들이 쓰기가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상대평가잖아요. 나만 쓰기 쉬운 게 아니라 다른 애도 쓰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논술에서는 이 대학교는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쉽기 때문에 이 대학교는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럼 어디서 결정될까요? 내신이죠. 그거를 원서 쓰실 때 정확하게 전략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이 논술 나랑 잘 맞아. 이 대학교 쓰기 쉬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독해가 좋아서 재밌어서 잘 맞아서 쉬울 수도 있지만 난이도가 쉽다는 거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진입 장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에서 결정될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내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가 경찰행정학과가 가장 꽂힙니다. 여기 지금 동국대 가면 좋잖아요. 지금 3호선 라인으로 여기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물론 서강대 가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가 2합 5가 있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만 가장 세요. 2합 4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원서 쓰실 때 2합 4면 당연히 2합 5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적성은 경찰행정학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2합 4가 돼요. 그럼 원서 쓰실 때는 2합 4 경찰행정학과를 쓰시는 게 유리할까요? 2합 5가 유리할까요? 2합 4로 써야죠. 왜냐하면 2합 5보다는 2합 4가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럼 논술에서는 합격률이 높아져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대부분은 이제 국립대 중심으로 작년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율전공 학부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자율전공 학부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전공 상관없이 1학년 때 그냥 들어가서 그 탐색을 여러 가지 과목을 하고 융합적으로 하고 이제 학점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래도 학점 관리하는 게 수능 보는 것보다는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대부분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가는데 문과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인기 있는 학과, 경영학과를 많이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자율전공 학과 내지는 학부는 경영학과 커트라인하고 동률이에요. 학점에서. 그러니까 자율전공하고 경영학과하고 가장 경쟁률이 센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자율전공 학부를 점점 이제 교육부에서 확대한다라는 이유는 그 기조는 뭘 의미하냐면 과는 어차피 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과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학교 브랜드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나은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물론 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과 상관없이 들어가면 외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업 준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커리를 많이 쌓으면 되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대학교 레벨을 올려서 가고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이중 전공이라든지 부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전과 때에 따라서 남녀공학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티오가 많이 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학교를 올려서 가는 게 학생에게 굉장히 실효성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일수록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사회에 진출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격차가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대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왜 좋냐면 방학 때 가면 다 도서관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는 그렇게 되고, 동국대는 7등급 되면 좀 힘들겠죠. 6등급도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낙폭이 생각보다 커요. 동국대는 변별력이 좀 세긴 센데 그게 이제 해마다 복불복이라서요. 쉽게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거를 쪽집게로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감안하고 5등급 때까지는 할 만한 거죠. 네, 동국대는 그거를 하셔야 되고요. 내신 반영률이 30%인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대예요. 세종대는 3등급에서 4등급이 되지 않으면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학종의 탈을 쓴 논술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 모르고 정보 없이 그냥 세종대인데 선생님 저 6등급이니까 세종대 마음에 들어요. 세종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못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가 이제 브랜드 파워가 강하긴 한데 여기가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 변별력이 그만큼 세다는 뜻이에요. 논술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얘는 성대급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준비한 학생일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6등급까지는 편차가 없고 논술 난이도가 심하기 때문에 얘는 해볼만 하지만 인하대는 7등급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떨어져요. 이거를 학교별로 전형을 다 아셔가지고 일단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